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남원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일부 부서를 여전히 서울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고 한낮은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미 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도 일부 부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장기적인 이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내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식품연구원이 입주하면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렇다고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조직이 모두 전북으로 이전한 것은 아닙니다. 전북개발공사 건물에서 새빵살이를 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도서를 선정 배포하는 팀과 인재 양성팀 20여 명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 재직하시는 분이라서 그분들이 지역에까지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기가 여건상으로 좀 힘들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심사센터와 국제협력센터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근무 인력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본부 조직이 아닌 지사 단위의 그런 조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있어요. 당시에 그 부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던 것입니다. 이 부서들은 전북의 사무공간만 확보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지만 기관들은 아직 전주로 데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안전인증센터가 수원에 남아있는데 조만간 조직이 폐지돼 인력들은 각 지사로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유일하게 경기도 용인에 남아있는 교육원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가 아닌 충남 공주로 옮깁니다. 그 기반 시설을 한 60% 정도 진척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변경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국토정보공사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 추진된 것이어서 그동안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까지 온전히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해당 지역 주민 반대가 무척 거센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시의회에서 상생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도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2012년부터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 전주대대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 인근 땅 5만 평을 매입해 옮기려 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해 군부대 안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상 군부대 안으로 이전할 경우 완주군과 협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주대대는 3호 사단터에 들어설 에코시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이전이 급한 형편입니다. 사업비는 좀 더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 부대를 다 재배치하고 106년대 본부대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국방부가 협의가 돼가지고. 전주시는 국방부에 요청한 이전 합의각서가 다음 달쯤 나오면 이전을 서두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주군 봉동읍 주민들은 현재도 106연대의 사격 소음으로 불편이 큰데 예비군 훈련까지 더해지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가 2019년까지 전주 외에 군산, 익산, 완주 대대도 106연대 안에 통합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은 전주대대 이전부터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예비군 대대까지 옮기면 그 엄청난 피해를 완주 군민들에게, 봉동 군민들에게 감수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올 들어 전주시 의회가 완주 군민 혜택을 없애려 하자 완주군 의회가 전주대대 이전 불가 입장을 검토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교육부의 서남대 의대 폐과 방침에 남원 지역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남원시청에서 열린 공동대책회의에는 남원시와 도의원 등 정치권, 시민단체 대표와 서남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구재단 측에 서남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임시이사회가
오는 24일까지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동대책회의는 앞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들이 모두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토지 대장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 1, 2호 구간인 길이 14.6km, 60필지를 부안군과 김제시에 각각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 4호 방조제는 지난 2010년 군산시에 등록됐으며 새만금 방조제 전체 토지는 총 119필지, 7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3배 이릅니다. 15년 전 익산 약촌호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어제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옥살이까지 마친 사람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돼 법원이 재심에 들어간 겁니다. 강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호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최모 군이 범인으로 지목됐고 최 군은 살인죄로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 군이 복역하는 사이 이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될 만한 제3의 인물이 나타나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자기가 진짜 진범이 맞다.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자수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당시 최 씨가 감금과 폭행 등의 강압 수사를 못 견디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최 씨를 수사한 경찰과 지난 2003년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은 제3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나와서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최 씨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면서 관련 증거를 준비해 재판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명의 검사가 법정에 나오는 등 재심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증거 신청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져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증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국 사건이 아닌 강력 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내려진 재심 결정과 이에 따른 치열한 법정 다툼, 억울한 옥살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과 경찰, 법원 등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막대한 파장을 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을 폭행해온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었죠. 그런데 인권 침해 의혹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을 항의 방문한 보호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남원 평화의 집 앞에 보호자들이 모였습니다. 건물 안 한 창고로 들어가자 유통기한을 수개월씩 넘긴 식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대부분의 제품들의 유통기한이 적시된 것 외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유통기한 확인되지 않거나 다 지난 음식으로. 시설 측은 폐기하기 위해 모아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기부받은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난 식품들입니다. 보호자들은 경찰 수사로 드러난 폭행 외에 부실한 식단과 과다한 진정제 투약 등 각종 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만나고 하나같이 다 말라있어, 애들이. 내가 능력이 좀 떨어져서 좋은 데 못 보내고 여기 와서 맞고 살았다. 이 생각하면 눈물 나죠. 이 시설에 거주했던 장애인 30여 명 가운데 사건 직후 시설을 나간 장애인은 8명. 나머지 20여 명은 아직까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시설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장애인 폭행으로 구속된 사회복지사들 외에 불구속 상태의 가해자들은 최근까지도 피해자와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가해자들이 시설 내부에서 계속 종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사무국장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사건이 발생하자 철저한 조사를 공언한 행정당국과 사과를 자처한 재단 측도 아직까지 시설 폐쇄 등 행정 절차에 나서지 않은 상황.
폐쇄적인 시설 안에서 수년간 지속돼온 장애인 폭행이 세상에 드러난 만큼 철저한 추가 감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잇따른 비위 행위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전주 완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전주 풍남문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사고 처리를 잘해주겠다며 조사 대상자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대기 발령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선수 입단 과정에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도내 모 대학 씨름 감독 5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대학의 선수를 지자체 씨름단에 입단하게 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선수에게 수천만 원을 챙기고 학교 발전기금을 걷는 등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부안 변산면 채석강에서 관광객 46살 김모 씨 등 13명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김 씨 등이 저조 때 채석강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차오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항으로 들어온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어 운송하는 작업을 환적이라 하죠.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군산항 환적을 제한하는 방침을 세워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항의 지난해 자동차 환적 건수는 24만여 건. 자동차를 하역해서 잠시 보관한 뒤 다시 선박을 이용해 국내외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하역과 선적에만 연간 12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입항과 예선, 도선, 보관 등 연관 산업 부문 종사자만 400여 명에 이릅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외국적 선박의 연안 화물 운송을 금지한 이른바 카보타지를 내세워 전남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허브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을 포함해 평택과 목포, 울산항 등은 환적이 제한되거나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 선사가 우리나라 들어서 막 돌아다니는 게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좀 불법적인 부분을 좀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항만업계에서는 광양항만을 육성하려는 차별적인 정책이고 특정 운송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항의 경우 전체 물동량의 19%가량을 자동차 환적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카보타지가 적용되면 항만의 기능도 크게 떨어집니다. 군산항에 월 30여 척의 자동차 선박이 입항을 하는데 환적 물량이 없어지면은 약 20여 척이 감소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더욱이 자동차 환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군산항 야적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환적 제한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단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적장 공사까지 저렇게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10월부터는 이제 운영 계획인데 진짜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뭐 할 거냐고요. 거기에서 야적장에서 이제. 군산항이 또 한 번 중대 기로에 서게 되면서 항만업계의 강력한 대응과 사태 해결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 지역 노사단체가 삼성과 정부의 새만금 투자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는 어제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투자 무산 위기에 정치적 책임 공방에 앞서 MOU를 근거로 어떻게든 삼성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노조는 새만금 신시도 삼삼센터 앞에서 삼성과 정부를 상대로 투자 협약의 진실을 규명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정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 면직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어제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교조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공립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직권 면제 의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와 정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노조 전임자를 해고한 전북교육청과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올해 145대 택시가 감차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택시 총량제에 따라 올해 감차 보상비로 18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익산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서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택시는 총 9,200여 대로 30% 과잉 공급돼 있으며 전라북도는 2019년까지 1,790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금요일 아침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교통 시야도 맑은 출근길입니다. 또 차량 흐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도를 비롯해서 서행이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 도내 곳곳에 축제가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선운산 도립공원 일대에서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열리고요. 남원 비전마을에서는 국악 거리축제가 열립니다. 주변 교통량 증가할 전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국악의 성지로 불리는 남원시 운봉읍에서 오늘부터 비전국악 거리축제가 펼쳐집니다. 또 국내로 복귀한 주얼리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될 익산 주얼리 집적산업센터가 다음 주 준공됩니다. 그 밖의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숙선 명창과 함께하는 비전국악 거리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과 전촌마을 일대에서 풍성하게 열립니다. 가왕 송옥록 명창과 박초월 명창의 탄생지로서 국악의 성지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안숙선 명창 등 거장과 국악 꿈나무들이 함께 출연해 주민들과 함께 사흘간 다양한 국악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예술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주민과 함께 하나 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과 소규모 주얼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익산 주얼리 집적산업센터가 23일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1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주얼리 집적산업센터에는 소규모 공장과 원부자재 상가가 입주하게 되는데 현재 45개 입주 공간 가운데 17개 기업이 37개 실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장수군에 1억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 사랑의 물품 기탁과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원광대 의대를 비롯한 각계와 협력해 장수군 노인 복중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와 임용 봉사 활동도 벌였습니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되고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했던 순창군 풍산면 두지마을에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등 12억 원이 투자되는 두지마을 생활 여건 개선 사업에서는 주택과 기반시설 그리고 공동 이용시설 정비 등 6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되는데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내년 5월 한국에서 열리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얼굴인 엠블렘과 슬로건이 공개됐습니다. 엠블렘은 우리나라 고유의 삼태극과 오방색의 화려한 색감과 전통 문양, 그리고 축구 이미지를 가미한 트로피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대회 슬로건인 트리거 더 피버, 열정을 깨워라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의 붉은 열기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자 하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전기안전공사는 D등급에 그쳐 이상권 사장과 상임이사 등의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두 번째로 높은 우수 등급인 A를, 다음 달 이전을 앞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에서 공사업체와 주민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둘러싸고 10시간가량 대치했지만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주식회사 에코시티 측이 항공대대 공사를 위해 전주시 도도마을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고 주민 100여 명이 저지하자 오후 늦게까지 대치하다 철수했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측이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위해 도도마을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 하루 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도내 야영장 27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미등록 야영장 27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완주와 무주의 야영장 7곳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한 등록이 가능한 나머지 야영장은 시설을 보완해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60여 건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 68건 가운데 11건에 대해 이미 허가 취소 처분했고 나머지는 청문회를 열어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군산시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했더라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극단은 오늘부터 이틀간 덕진 예술회관에서 코믹 가족극 모자를 바꿔라를 무대에 올립니다. 이봉기 피아노 독주회가 오늘 익산 예인음악예술전문학교에서 열립니다. 세계 최고의 아카펠라 그룹 비보컬 초청 콘서트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가야금 명인 강정열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가야금 산조 병창 연주회가 내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있습니다. 한국서예교류협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전주 시민갤러리에서 중견 원로작가 초대 서예전을 갖습니다.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16 비전 국악거리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부안구는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유명 입시 전문가 초청 대학 대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백인 원탁회의를 내일 시청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전북시군 자활센터 생산품 순회장터가 오늘 무주군청 뒷마당에서 열립니다. 금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1도, 전주 30도 등 27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